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밤늦은 퇴근, 집에 들어가니 늘 반겨주던 아내가 없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어 눈물을 훔치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집 떠나 고등학교 첫날을 지낸 큰 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서로 울기만 하느라 전화를 끊고 마냥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모양이다. 80년대 후반 유학길 떠나는 선배들을 김포공항에서 배웅한 일이 많았다. 그때 시골에서 고운 한복 입고 올라오신 어머님들은 아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냥 주저앉아 그렇게 슬피 우셨다. 어린 마음에 이해가 가질 않았다. 다 커서 더 공부하러 가는데 왜 저리 서러우실까만 생각했다.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이 끝난 다음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들도 이상해 보였고 지금 생각하니 진짜 어리긴 어렸나 보다. 중략. 아무튼 겨우겨우 울음을 멈추고 통화한 큰애의 말이 걸작이다. 엄마,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알아요? 그러게, 왜 그리 울었어? 엄마도 속상하잖아. 학교에서 오늘 학생생활 조사서란 걸 써오라 했어요. 그걸 채워가다 보니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를 묻는 칸이 있네요. 거기에 과외표를 찍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게 왜 학교에선 남의 식구 동거 여부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모녀를 울리시나요? 이상은 저의 한 페이스북 친구의 글이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뜬금없이 왜 그 고등학교 들어간 딸과 엄마의 얘기를 했냐고요? 오늘 오프닝 멘트를 생각하다가 6층 바깥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데 바로 앞에 성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학부모님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학교는 오늘 입학식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말이죠. 제가 처음 우린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야말로 엄마 손을 잡고 갔죠. 그리고 1학년 4반에 배정이 됐고요.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짝지고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교실. 이름이 기억납니다. 조승현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맞아요. 여자인데 승현이었어요. 네, 조승현. 저는 용인 읍내에 있는, 그 당시엔 용인면이었습니다. 용인군 용인면, 읍도 아니었어요. 용인면 소재지에 있는 용인국민학교 한 데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60년이 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본관 건물이 있고 옆에 가건물 비슷한, 가건물은 아니었습니다만 목조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층짜리, 단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 같았어요. 거기에 배정이 됐었죠. 예, 그 중에 한 조승현, 그리고 선생님은 서울 쌍문동에 사시던 백순덕 선생님. 아마 쌍문동에서 용인까지 출퇴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숙이나 이런 걸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쌍문동에서 용인은 꽤 머니까요. 지금도 먼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승현이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학교를 갔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실은 그 이틀 전에는 전방에 있는 데서 입학식을 따로 했었어요. 따로 하고서는 그날 이사를 해서 그 다음 날에 다시 입학식을 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식 날짜가 달랐다는 것이죠. 어제 입학식을 치른 학교도 있겠지만 오늘 입학식을 하는 학교도 있겠죠. 항상 3월 1일 전후해서 이렇게 입학식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국민학교. 황국식민의 그 국민이 맞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제 국민학교라는 이런 명칭이 있었죠. 그게 비스마르크가 주도가 돼서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가 중심이 된 프로이센이 독일 전역을 통일하면서 뭔가 좀 군국주의적인 느낌, 전체주의적인 느낌, 국가주의, 독일 민족주의 뭐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럴 때 국민학교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냥 소학교라던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냥 가르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민학교. 그렇죠. 나중에 충실한 독일 제국의 신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이념을 설파하는 그런 학교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란 이름은 바로 그 제국주의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긴 칼 옆에 차고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하고 말이죠. 한국신민의 서사 같은 거 외우고 말이죠. 네, 그런 거에 1970년대 버전이 반공조회 혹은 멸공조회, 뭐 국민교육 헌장, 국기에 대한 맹세, 뭐 그렇겠죠. 자, 소학교에서 국민학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지만 아이들 웃음은 여전합니다. 비록 70년대까지만 해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콧물을 흘리는 애들이 많아서 손수건을 하나씩 매달아 줬습니다만 요즘은 안 매달아 주죠. 네. 자, 새로운 출발 축하드리면서 또 건투를 빌면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우리보다는 훨씬 좀 살만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방송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블레이드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파일을 사진을 올려주신 게 가요 마음내고 금지결정. 이게 75년 요거 기사, 네, 그거를 캡처해서 올려주신 것 같네요. 한잔의 추억, 미인 등 가요 마음내고 금지. 이 다음에 이제 추가로 금지 조처를 취해서요, 많은 곡들이 금지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중현 선생의 모든 곡을 금지 당하게 됐죠. 송창식 왜 불러? 반말을 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말이죠. 주인공이 장발의 주인공들이 장발 단속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뒤에서 경찰이 쫓아가죠. 그때 나오는 음악이 왜 불러였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정권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웃긴 거는 뒤에 쫓아가는 경찰이 뚱뚱한,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철이라고 하는 배우였던 것 같은데 뚱뚱하고 머리가 더 장발이에요. 주인공들보다. 통렬하게 비꼬는 거죠. 뭐 몸매 갖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은 날렵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당연히 짧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장이 그건 너 때문이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네. 기분 나쁘죠. 청와대 쪽을 향해서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자꾸 하니까. 물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 이쯤 되면 변태 아닙니까? 물좀 주소가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것은 지들끼리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괜히 찌르니까. 기다린 미스터 김은 단신인 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뭐 이게 정설입니다. 기다린 미스터 김은 이금희라고 하는 그런 가수의 노래였는데 참 웃기죠? 대통령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 그분의 키가 사실은 더 컸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예,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약간 높이는 장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배호 영시의 이별, 영시의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을 조장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금지곡 시켰다. 맞습니다. 사이렌 울리면서 영시가 되면 모두 길거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경찰이나 특별한 출입 완장 같은 거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증서 같은 거를 갖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기자 같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취재를 해야 되니까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통행금지는 전두환 때 없어졌습니다. 전쟁 끝나고도 한참 뒤에 1980년대가 되어 들어와서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참.
그럼 새로운 독재 정권이 우리는 지난번이랑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선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통행금지 해제하고 그리고 뭡니까? 교복도 자율화시키고 머리도 길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최강욱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따왔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저 페이스북 친구죠. 이분이 이제 촌철살인의 글을 많이 써갖고 그 글에다가 제가 곡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때에는 박근혜 타령이라는 글을 썼길래 거기다 곡을 붙여서 물론 최강욱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서 딴지 벙커원에 제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새로운 강요들의 면면 자격에 대해서 그 운문으로 또 써낸 게 있어갖고는 뭐 성추행을 하려거든 윤창중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또 제 방송 시간에 방송을 하기도 했었죠. 알아보신 분이 많이 여러 분 계시군요. JJ 킴님만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네. 문광님, 네. 텐드메이커님, 오전 11시 45분부터 1시 15분 사이엔 직장인이 많이 듣는지 방송이 자주 끊기네요. 서버 증설해야 하겠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요거는 임대웅 PD가 예, 체크해놨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차 아니라 들리다가 말다 하네요. 하면서 치우지아님께서 오셨습니다. 스팅의 곡은 지금 올려놨고요. 텐드메이커님과 워렌 버핏 67조 원님은 같은 분이시죠? 군산 양이 아베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개학이 되면서 저희 생활 리듬이 원위치됐네요. 그래요. 최강욱 변호사와 같은 피치입니다. 일편단시님 오셨습니다. 귀요미 김영민님께서 올려주신 네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 장호준 목사의 트윗입니다. 남과 북이 같은 점, 독재자 앞에 머리 숙인다. 남과 북이 다른 점, 북은 인민들이 머리를 숙이고 남은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대가리를 쳐박는다. 그것도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들이. 좀 격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분은 바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타살되었다고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장준하 선생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다카키 마사오를 찾아간 게 새누리 놈들의 김대중 대통령 생가방문 화답과 동서화합이라는 변명인데 이것으로 동서화합이 되고 호남차별이 없어진다면 100번이라도 해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어찌 정치인들의 인식이 이렇게 나이브한지. 지금도 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며 예산과 인사로 호남을 고립시키고 있는 위급한 와중인데 말이죠. 제가 호남차별을 어릴 때부터 몸소 겪고 당해보지 않는 비호남권 유권자로서 이렇게 광분하는 것일까요? 예, 이게 비분관계 해주셨습니다. 참, 이 얘기는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나를 세우고 싸워야 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룰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룰. 막판에는 타협을 해야 되는. 그렇죠?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타협의 미학이 있는 그런.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어떤 분들에게는 독재자의 무덤 앞에 가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존중을 해야죠. 네. 장호준 목사님의 이런 비분관계 이해됩니다. 반면에 말이죠. 오늘 아침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3대3 모여갖고 서로 손잡고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거기 그 김효석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려면 뭐 3억을 내야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책임 있는 역할을 했었던 당직자가 그리고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극심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겠죠.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저렇게 나타나서 카운터 파트너로 손을 잡고, 아니 협상 대상자로 웃으면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정치인가 봐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왕 합치기로 했으니까 선수들답게, 프로들답게 감정은 털어내고서 공적인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죠. 사는 사니까. 근데 말이죠. 그 당사자나 또는 당사자 주변에 있는, 하여튼 정치권에 있는 그 민주당이 됐던 아니면 친민주당이 됐던 친안신당이 됐던 그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새정치한다고 하더니 새정치한다고 밖에 나갔더니 결국은 기어들어오는 주제에 무슨 지들이 무슨 새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를 또 소금 인형처럼 바닷물에 녹아 없어지는 소금 인형처럼 여태까지 민주당에 들어갔던 수많은 개혁 세력들처럼 흔적도 없이 녹이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이런 꼬라지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서로 찬양 고무하면서 그러면서 감정의 골을 녹이고 실무적인 선에서 북돋아 가면서 대신 공적인 것에서 좀 냉정해야 되겠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5대5 지분 싸움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진정한 새 정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토의 이런 걸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죠? 저 새끼 나쁜 새끼였어 뭐 이러면서 싸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입 좀 다물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되고 불만 표출하는 것은 우리 같은 정치권 바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서포터들이 해도 충분해요. 안 그렇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어이구 인천 지하철에 광고 올라왔군요. 4월 1일 또 하나의 TV 개국 국민TV는 전혀 다른 뉴스 즉 공정보도를 할 것입니다. 야 손뼉 한번 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이 예, 멋있습니다. 노정면 우리 단장 공고 보셨는지요? 노정면 단장이 이제 국민TV의 초대 방송 제작국장. 그동안에는 방송 제작국이란 개념이 없었나 봐요. 초대라고 한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김용민 국장이라 그랬는데 김용민 국장은 아마 국민TV 라디오 제작국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노정면 기자가 이제 정식으로 국민TV 초대 방송 제작국장으로 이사회에서 임명을 했고 어제 제작국에서 31명의 제작 인력 중에 29명이 참여를 해서 28표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는 한 이제 방송 제작국장으로 국민TV를 총괄한 그러니까 국민TV와 국민TV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신문까지 총괄하는 그런 것이겠죠. 하여튼 축하 손뼉 다시 한번. 나대로님께서 올려주셨어요. JJ킴님, 꼴통아이티님, 오케마리님, 대리기사님 이런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자, 오케마리님께서 노엄 첨스키 교수가 47달러 했다는 그런 소식 올려주셨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인터뷰를 마치고 47달러를 지금 47,000원 보내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노란봉투. 그죠? 책에도 서명을 해보냈다고요. 노란봉투 프로젝트가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저분의 학문적, 정치적 영향력과 행적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그리고 2년마다 대통령 후보와 상하원 의원들이 인사를 하러 간다는 촘스키의 시선에서 이 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은 한국 노동자들이 현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겠죠. 그 지지가 반가우면서 씁쓸하고
고소하는 기업이나 판결내는 법원이나 미쳤다는 말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잘 보세요. 아까 장호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북한의 독재자들에게 절을 하고 남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무덤에 절을 한다.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엄 첨스키 교수는 살아있는 분이며 살아있는 유력 정치인들,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2년에 한 번씩 인사를 간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성이죠. 지금 살아있는 지성입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이 허울뿐인 지성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는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강력한 미국 잘났다,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병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고 패권주의자로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갖고 있는 미국의 한계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매섭게 질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길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 나라,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 비정규직 이런 분들에게 시선이 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분이 인터뷰를 마치고 47달러를 기꺼이 기부를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관료주의라는 것은 항상 그 조직이 가장 잘 될 때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처럼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는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보면은 그 안에서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신당 창당 소식이 지난 주말 가장 큰 이슈였겠습니다만 제 마음을 며칠 동안 계속 휘감아 놓는 그런 사건은 바로 그렇습니다. 새 모녀의 자살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사건. 그 이후에 그와 비슷한 일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자녀들을 둘 데리고 자살을 하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목숨을 끊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그렇지 세 모녀 중에서 생활력이 있었던 한 분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몇 달 참으면 되는데 그 참을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망을 느끼고 미안하다 하고서 말이죠. 집주인한테 미안하다 그런 거 보면은 집주인도 모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월세 독촉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괜히 저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이죠. 이런 나라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면 뭐합니까? 474? 예. 747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라는 뜻이라면 474는 뭡니까? 사기 칠 만큼 사기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474, 사기 칠 만큼 사기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소득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죠. 계속 삼성만 매출 올리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4만 달러가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예전에는 가난하더라도 같이 가난하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밥은 먹게 해줬잖아요. 동네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동네 허드렛일하면서 밥은 먹게 해줬어요. 그래도 네, 잔치 같은 거 열리면 불러갖고 먹이고 말이에요. 이젠 그런 공동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나라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라가 해주지 않고 없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해야 된다는 이 노란봉투 프로젝트, 이것이
해외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에 노엄 촘스키 교수는 기꺼이 동참을 해주신 것이고요. 자, 박정희 2세, 청와대, 또 현호석 경제부총리 등등 자랑스러우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석학이 비정규직 해고자들에게 쓰라면서 47달러나 무려 47달러나 보내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우십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베르테르 효과인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공약에 한 가닥 희망을 품었던 아이 엄마가 아이 미래를 위해서 투표로 지지했는데 4대 중증 공약을 하게 되니 아이 병원비 걱정하던 엄마가 떠오르고 정부가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쫓게 하는 건 아닌지.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고 좌빨 선동이니 어쩌고 저쩌고 불과 몇 해 전까지 꽹가리 치고 난리를 피워놓고 사람 죽고 나니 전부 야당 책임이란다. 에라이. 박정희 2세왈 새 모녀 자살 마음 아파. 민생 챙겨야 새 정치. 그렇죠. 민생 챙겨야지. 네. 부패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노암 촘스키 형님 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을 간사이 공항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갈 때는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느꼈습니다. 제3. 야, 정말 인천공항이 여러모로 편리하구나. 뭐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런 걸 왜 민영화하려고 그러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4대강만 안 했어도 민영화할 필요 없었겠는데 말이죠. 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이자 부동산 염장지르기 시리즈 저자인 생선장수 정한영 작가의 부동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왜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에 관해 정한영 작가의 독특한 설명 방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강연하는 것이라서 개인 질문도 가능하대요. 이거 괜찮네. 날짜는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5호선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 영등포 중앙 새마을 금고 건물 2층에서 합니다. 참여 문의는 다음 카페 지주클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지주클럽 다음 카페.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 시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게다가 강남시장도 아니고 영등포 시장이라고 한다면 주위에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이죠. 끝나고 뒤풀이 하셔도 되겠네요. 원래 이 강남을 예전에 영동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영동. 그렇죠. 근데 저기 대관령 저쪽 강원도의 동쪽 해안가 그쪽을 영동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동은 바로 뭐였지? 진부령인가 대관령인가 하여튼 그런 대관령이라고 하자고요. 아무튼 그거의 동쪽이란 뜻이래요. 서쪽은 영서구, 그렇죠? 영서지방, 영동 이렇게 나누는데 서울에서 영동은 바로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등포는 어째 저는 영등포로 발음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영등포라는 이름이 오래된 지명이고 또 서울 토박이들은 영등포로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조합원 신청 광고였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해야 돼요. 3시 끝나기 전에. 오늘은 말이죠. 초대 손님은 없고요. 다만 이따가 2부에 전화통화 시간이 있습니다. 서울민예총회 하지숙 사무국장이랑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 2주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서울민예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화통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